술수입의 관점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몰두가 그전까진 정치적으로 이 도시가 독일에도 속했다가 프랑스에도 속했다가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보면 알자스로렌이라는 게 나오죠. 독일 땅이 되었다가 프랑스 땅이 되었다가 그런 정도인데 그게 근대의 사물입니다. 알자스로렌이 독일 땅으로 되면 이제부터는 독일 영토, 프랑스 땅이 되면 이제부터는 프랑스 영토. 그러면 그전부터는 프랑스에 속했고 그 다음엔 독일에 속했고 이런 도시마다 이런 소유 개념이 확실해지고 국경선의 개념이 생기고 국경선을 넘으면 경제적인 교류도 관세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국가의 개념입니다. 근대 국가죠. 이때부터 역사는 오히려 쉽습니다. 굉장히.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국제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전쟁을 이제 통호할 만한 중심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영토전쟁으로 노골적인 이해관계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라가 늘어납니다. 각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대충 읊어보면 30년 전쟁이 끝나고 웨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때 네덜란드, 스위스가 독립해서 나라로 생깁니다. 그 다음 세기에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프랑스가 에스파냐 왕위계승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그래서 국제전이 됩니다, 또. 그걸 끝나고 또 위트레이트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나고. 요건 또 엑스라샤펠 조약을 맺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여러분 조약 이름은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비인회의라는 일종의 조약이 또 맺어집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20세기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라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엔이 생깁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냐? 서유럽 역사는 이때부터 나라들끼리 국민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결과를 조약으로 수렴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대규모 국제전을 벌이고 조약하고 조약을 맺고 신생국은 독립시키고 자기네 영토를 확정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동양의 역사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양의 역사는 결국 그 다음에 제가 송나라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 원나라, 몽골 제국이 생기죠. 다 통일제국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라는 한조광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청으로 교체되면서도 다 중화의 중심인 하나의 강력한 중국식 제국이지 국제관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도 주변국들한테 조공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조공을 통해서 조공무역도 하고 달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중화세계는 국제관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국제관계는 대등한 나라끼리의 조약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경제조약이든 정치조약이든. 근데 중화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문명국은 없거든요. 하방 천지가 다 오랑캐입니다. 또 오랑캐하고 무슨 조약을 맺습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마인드가 없죠.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 강력하게 발달은 합니다. 근데 청나라 후기부터 영국이 인도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먹은 다음에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영국은 모직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직물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중국에게 모직물 산업을 팔려고 합니다. 양털이죠, 쉽게 말하면. 영국은 양모 산업이니까요. 양모 원료를 만들어내고 플랑드르 같은 데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걸 동양에 갖다 팔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동양에서 양모를 잘 안 입지 않습니까? 양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남중국에다가. 근데 아편이라는 거는 마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가는 신상품 아니겠습니까? 금방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큰 문제를 깨닫고 아편을 금지합니다. 아편 2만 상자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든 제재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중국을 아무튼 쳐야겠다. 중국을 치려고 그럽니다. 청나라 시대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치려고 그러는데 영국 의회 의원들이 이념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전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인 줄 알았던 중국이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불과 몇 주 만에 중국의 동해안이죠. 우리한테 황해. 이 해안이 다 봉쇄가 됩니다. 영국군에 의해서. 그리고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조약을 맺습니다. 난징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근데 그 조약도 제가 이 시간에 역사적인 흐름을 크게 보는 건 동서양의 큰 마인드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국제관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같은 중화세계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영국은 이미 이런 잔뼈를 통해서 서유럽 역사의 그 17세기 이후로의 잔뼈, 조약, 국제전쟁 조약 이런 잔뼈를 통해서 국제관계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관계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약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 진 나라가 배상금을 물어야겠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중국 재정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항구 몇 곳을 개항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항화도 조약에서 똑같이 되풀이되죠. 원래. 배상금 받아내고 항구 몇 개를 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영국 사람들 참 교활합니다. 그게 세계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는 조약인데요. 가만 보니까 자기네가 중국을 한번 싸워서 이겨서 중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이권을 많이 따냅니다. 이권을 많이 따냈는데 자기네가 생각하지 못한 이권이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또 조약을 맺을 거예요. 아마 10중 팔고. 그럼 자기는 지금 생각하지 못한 어떤 유리한 이권을 가져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최혜국 대후, 가장 은혜를 베푸는 최혜국 대후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가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해서 조약을 맺었을 때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도 그 조약을 차용할 수 있다는 조약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독서적인 조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위장자들은 그런 독서적인 조항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저기 서양 오랑캐 같은 촌놈들의 나라한테 우리 중화의 제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었다. 이걸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국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거죠. 중국 세계 자체가 수직적인 질서다 보니까 국제관계라는 그런 마인드도 없고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드디어 동양 세계는 본격적인 동양 역사에서는 서세동점이라고 말하고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온다. 그래서 서세동점입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침략의 시대가 열립니다. 드디어 세계 정복에 나선 거죠.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연속되는 지금의 세계화 전략.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식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세계를 하나의 코드로 묶자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보면 자본주의, 의회민주주의 이런 것도 되지만 작게 보면 피자의 입맛까지. 피자의 입맛까지도 보편적인 요소가 있고 각 지역마다 특화된 양념들을 또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도 역시 입맛을 표준화하면서 세계화하면서 또 로컬화합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다 세계화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바로 서유럽의 17세기. 내부적으로 홍역을 앓듯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때부터를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인데요.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 같은 서구 유럽의 열매 같은 제도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서유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정도의 균등한 발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유럽의 발전은 제가 큰 흐름에서 서유럽의 결실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써볼까요?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걸 정치적인 표현이